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7호 제3면 기사입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36만원 확대. 샵사인. 연천군에 사는 70대 여성 독거노인인 A씨는 사고 질병으로 자녀를 3명이나 먼저 떠나보낸 후 외부와 단절하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약 처방도 받지 못하던 A씨는 경기도의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외래 진료를 이어간 A씨는 이제 이웃과 소통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다.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 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사업별 예산 조정으로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 다른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비해 시작 시기가 빨라 지원 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금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연간 지원 인원은 연간 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 인상은 8월 10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도는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노인의 경우 2020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3.9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이번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외에도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 물결표 쌓인 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청년 마인드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7,000원 8,000원 14.3% 인상.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일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인상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급식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한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은 5.9%이며 도내 5개 외식비, 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평균 가격은 7,772원으로 현재 7,000원인 경기도 급식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는 당초 도교육청, 시군과 사전 협의에서 급식 단가 인상 시점을 9월 중으로 논의했으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쳐 인상 시점을 8월 10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천 명에게 일식당 8,0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 지트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경기도 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필요 예산은 1,038억 원, 도비 278억 원, 시군비 648억 원, 도교육청 112억 원, 이다. 도비의 경우 올해 본 예산 여유분을 통해 확보 완료된 상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정부 권고 급식단가는 7,000원으로 경기도의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감안한 선제적 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8월 31일부터 비식카드사의 일반 음식점 가맹점, 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 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등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2020년 1만 1천여 개에서 현재 20만 6천여 개까지 늘렸다. 올해 3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를 기존 1만 4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급식카드 사용으로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 집적회로 IC, 칩 내장 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도자재단, 문화소외계층 위한 2022 공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자재단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2022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공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하나로 도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지난달 공모에서 선정된 공예가 8팀과 경기공예 창작지원센터 공예 교육 전문 강사단 등록 공예가 7팀 등 총 15팀, 공예가 60여 명이 참여한다. 각 팀은 도내 복지시설 15곳을 찾아가 기관별 10여 명을 대상으로 도자공예, 금속공예, 유리공예 등 맞춤형 공예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교육 프로그램은 수원 바다의별직업재활센터 고양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안산 다함께돌봄센터, 수정 한양가치기움터, 포천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여주 다산하늘센터 안양 율목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연리문, 연리문, 여러가지 다른 색의 흙을 섞어 장식을 한 도자기, 기법을 이용한 생활식기 만들기, 빛과 향이 있는 캔들, 캔들, 홀더, 홀더와 인센스, 인센스, 홀더 만들기 등 다양한 과정이 준비돼 있다. 9월에는 양주 가족지원센터 광주 성분도보호작업장 의정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용인 기흥직업지원센터 이천 가족지원센터 화성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문화체험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던 도민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9월부터 운영하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3곳을 선착순 추가 모집 중이다. 신청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 www.k식.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144@kosef.org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도내시 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였다. 동의를 요구한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여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당사자 중심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훈련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기반, 민간 공공 협력 사업 추진, 범도민 정보 제공 및 인식 제고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황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민간위탁에 앞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등 기존 경기도의 기관을 활용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박옥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2, 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 전이될 가능성 등이 높을 수도 있기에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주된 중독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이, 은 경기도의 기존 8개 정도의 기초형 센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독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 용인시, 은 경기도에 올해 2개가 신설되어도 10개의 센터에 불과하여 이러한 센터만으로 경기도 전체 중독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의 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재영 의원, 국민의힘, 성남 8, 은 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후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위탁사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연소자 및 여성 알코올 중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독관리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기초형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광역형 중독관리센터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김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 3, 은 중독관리 대상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도에 많은 중독자가 있음에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은 중독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동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 1, 은 여러 의원이 앞서 제시한 중독관리 통합센터의 확충 및 관리,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9월 회기 시작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경기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경기도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 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 발달장애인과 함께 미니운동회 참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 최상대 제두 차관,
8.81. 월 서울 영등포구 꿈더하기 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미니운동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새 정부 출범 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의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서 최 차관을 비롯하여 복권홍보대사 겸 봉사단장 김소연 배우와 20여 명의 봉사단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미니운동회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신체적 정서적 능력도 기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꿈더하기 지원센터의 장애인 28명이 참여하여 봉사단원들과 함께 공굴리기, 2인 3각,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 차관은 장애인들과 봉사단이 함께 어울리는 운동회를 통해 자연스런 소통과 교감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은 사회생활 적응에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최 차관은 꿈더하기 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본 후 센터 관계자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센터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학습교구와 문고 등을 증정하였다. 앞으로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계획이다.